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정부 지원금을 147억 원 이상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65억 원에 대한 과제 평가는 이미 끝나 국민 열세를 허공에 날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가 폐암에 걸리는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융합 유전자 때문으로 10대 때 처음 생겨 30년 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폐암에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해 한국인 관광객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지만 좋지 않은 날씨와 불어난 강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인보사에 대한 정부 지원 금액이 최소 147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65억 원은 이미 과제 평가가 종료돼 자칫 환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인보사 연구 관련 정부 지원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복지부 신약개발 지원 사업으로 1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산자부와 직영부로부터 각각 33억 2,500만 원, 18억 9천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만 더해도 65억 1,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로부터 82억 1,025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총 합계는 147억 2,525만 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올 상반기 중 열려 국고 환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은 평가 종료 10여 년이 흘러 자칫 국민 혈세 65억 원을 허공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업 주관 부처의 적극적인 환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핵심은 최종 제품인 인보사 자체가 거짓 치료제였고 품목 허가까지 이렇게 취소된 만큼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지난 17년간 지원된 국고 전액을 환수해야 된다. 그것이 국가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보사 이전 단계인 TGF 베타 유전자 삽입 치료 연구가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 지원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보사 연구 총책임자가 지난해 11월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서원 취소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원인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전 세계 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폐암의 주요 원인은 담배입니다. 담배 연기 속 수많은 발암 물질이 우리 몸의 유전자를 망가뜨려 정상세포를 암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폐암 환자 10명 중 4명은 비흡연자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이렇게 비흡연자가 폐암에 걸리는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흡연자에서 발견되는 폐암과 비흡연자에서 발견되는 폐암의 돌연변이 양상이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비흡연자에서 나타나는 주된 돌연변이는 융합 유전자였습니다. 융합 유전자는 원인 모를 충격으로 몸속 유전자가 산산조각이 난 후 무작위로 복구될 때 생깁니다. 잠자고 있던 암 유전자 앞에 우연히 전원 스위치 유전자가 끼어 들어간 겁니다. 그 결과 암 유전자가 깨어나 암유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연구팀은 비흡연 암 환자의 경우 10대에서 20대 때 이런 유전자가 처음 생기는데 이후 30년에 걸쳐 이 과정을 반복해 암에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추가의 돌연변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은 환자의 폐암의 진단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의 새로운 개념에서의 치료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개발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이런 돌연변이와 무관하게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최고 20배 이상 높아진다며 여전히 흡연을 가장 강력한 발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설아입니다. 발병 원인을 모르고 치료제도 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 걸린 간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도쿄 의과치과대 연구팀은 유도 만능줄기 세포를 활용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 걸린 직경 0.2mm 크기의 간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유도 만능줄기 세포로 만든 소형간에 지방산을 첨가했더니 간에 지방이 쌓이고 간이 굳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정 화합물을 첨가하자 지방 축적이 억제되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간염의 질병 구조를 밝혀내고 치료제를 찾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34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적어도 7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유람선보다 큰 선박이 유람선을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주재 한국 대사관은 사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현장 대책반을 구성했고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유럽 여행에 나선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침몰했습니다. 7명은 구조됐지만 7명이 숨졌고 19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현지 당국은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즉각 수색에 나섰지만 기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밤 9시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뒤따라오던 대형 유람선으로부터 추돌당한 뒤 침몰했습니다. 헝가리 국영 M1 방송에 따르면 이 배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과 인솔자 등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한국인 7명과 헝가리인 1명이 숨지고 7명은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내 여행사인 참 좋은 여행의 패키지 여행 상품을 이용해 헝가리 국회의사당 야경을 보고 정박장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은 19명, 이 가운데는 6살 여자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0-40 ember lehetett a hajón, folyamatos a mentés, a társszervekkel együtt keressük az esetleges sérülteket, a későbbiekben tudunk pontos információt nyújtani, 17 mentőegységgel vagyunk a helyszínen, földön a vízen keressük őket. 하지만 기상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구조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사고 당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는 나흘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잦은 폭우로 강의 수위도 크게 상승했고 유속도 빨랐습니다. 거기에 기온과 수온도 낮아 수색과 구조 작업에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현장 화면에 빗줄기가 보입니다. 바람도 제법 강하게 부는 모습입니다. 헝가리 주변의 레이더 영상을 보면 많은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 특히 부다페스트 지역으로는 더 강한 비구름이 보입니다. 부다페스트에는 지난 27일부터 벌써 나흘째 비가 이어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는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주간 극한 날씨 이벤트 지역에 선정될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5월 평균 강수량이 57mm인데 이미 이 양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비가 긴 시간 동안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뉴브강은 수위가 상승하고 유속도 크게 빨라진 상황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 기온도 12에서 16도로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온도 10에서 12도에 머물렀습니다. 물에 빠지면 훈련받은 사람도 1시간 반, 일반인은 30분 정도면 저체온증이 나타나는 악조건입니다. 계속되는 비와 낮은 기온, 저수온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에 최악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는 사고가 일어난 뒤 약 7초 만에 가라앉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헝가리 M1 방송 등 현지 언론들은 아드리안8 헝가리 경찰 대변인의 긴급 브리핑을 인용해 사고 발생 시간이 밤 9시 5분이었고 첫 사고 발생 접수가 이뤄진 시간은 10분 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팔 대변인은 허블레아니가 대형 크루즈선인 바이킹과 충돌한 뒤 7초 만에 침몰했다면서 사고 원인과 관련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AP통신과 현지 M1 방송은 허블레아니와 바이킹 두 배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운항하고 있다가 머르기트 다리 기둥 밑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허블레아니가 방향을 트는 순간 사고가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서 두 배는 나란히 다리 쪽으로 운항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충돌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서버에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이 몰래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질자원연구원 연구개발용 서버에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연구원으로부터 신고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조사한 결과 문제의 프로그램은 서버 공급과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직원이 1년 전에 작업 도중 몰래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28일부터는 다른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영국의 과학자들이 최근 백두산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며 화산 분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김혁 북한 지진청 분과장은 현지 시각으로 29일 영국에서 열린 한영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백두산 주변에서 모두 10회의 지진이 났다며 땅속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컨퍼런스에 참가한 제임스 해먼드 영국 버백대 교수는 최근 백두산 지면이 최고 7cm 부풀어 올랐다며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5에서 10km 아래에는 현재 서울시 면적의 2배 정도 넓이의 마그마가 퍼져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발명과 글쓰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발명 기자단이 올해 새롭게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허청은 어제 오후 2019년 특허청 청소년 발명 기자단 페스티벌을 열고 새로 선정된 발명 기자단에 대한 발대식과 함께 우수 발명 기자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자단 학생 5명의 차기적인 발명 활동의 경험을 공유하는 강연 콘서트도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북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다고 OIE,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지난 23일 자강동 우시군에 소재한 북상협동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해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폐사하지 않은 나머지 22마리 돼지에 대해서는 방역 차원에서 살처분했으며 현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곳은 이 농장 한 곳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현재 발생 농장을 봉쇄해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체와 부산물을 폐기 처리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오전 차관 주재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북한과 접경 지역에 대한 방역 상황을 재점검하고 차단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소리는 공기 분자의 진동이 확산해 퍼지면서 귀 속의 고막을 진동시키고 이 진동된 고막이 전기 신호로 뇌로 보내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공기 분자의 빠른 속도 덕분에 소리는 1초에 340m라는 먼 거리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에서는 소리가 왜 그렇게 빠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